안녕하십니까. 기능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. 연말 지금 코로나가 기승인데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 머리가 좀 바뀌었죠? 어제 머리를 했는데 머리 하러 갔더니 그 미장원에 계신 분이 제 유튜브 구독자시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, 서로. 네. 지금 새로운 인물이 하나 있죠?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까 모르겠다.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제 유튜브 찐 팬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. 당분간은 이렇게 차고 유튜브를 찍을까 합니다.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댓글 리뷰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. 지금 당분간 댓글을 좀 닫아놨는데요. 그 예전에 제가 좀 같이 나눌 만한 내용들을 지금 캡처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네,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. 비타민C를 먹고 소변 산도를 측정해 보면 6.5에 가까웠던 소변 산도가 4.8까지 뚝 떨어집니다. 식초나 비타민C는 산성이지만 체내에서 알칼리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. 사용되고 남은 비타민C가 소변으로 그대로 배출되어서 그럴까요? 궁금합니다. 이분이 참 재밌는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검사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제일 먼저 저는 궁금하고요. 저희들이 소변 검사를 할 때 소변을 받아서 직접 이렇게 키트가 있어서 묻혀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. 또는 이 소변을 이제 직접 검사센터에 보내면 검사센터에서 정확한 산도를 측정해 주시는데 일단은 불가능합니다. 소변으로 나오는 pH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4.8까지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. 우리 몸은 어떤 걸 먹든지 간에 이걸 혈액을 통해서 배설되는 과정에서는 pH 조절이 다 끝난 상태로 배설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은 검사했을 때 검사상의 랩 에러라고 보시면 되고요. 검사 키트가 오류가 있든지 했겠죠. 그러니까 정확한 검사는 궁금하면 병원에서 해야 돼요. 정확하게 산도를 측정해 줄 수 있는 검사 기기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맞지, 이 시중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 가지고서 하시면서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. 무조건 pH의 변동은 많아야 0.5에서 1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저희들이 이제 검사해 보면은 그게 다 나오는데 여태까지 의사생활 25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pH고요.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댓글 리뷰 15편에 달리셨는데 롤리팝이라는 분이 올리셨는데 이분이 지금 내용이 좀 길지만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시는가 봐요.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쉽게 병원을 이제 다니듯이 미국에는 잘 다닐 수 없거든요. 미국에서는 병원에다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잖아요. 그럼 예약할 때에 들어가는 기본 의료보험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인 예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거의 10몇 년 전에 들을 때만 해도 100불이 넘었어요. 우리 누나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약하는데도 돈이 그만큼 들고 엑스레이 한 장 찍는데도 100불이 넘어가요. 그러니까 엄청난 의료를 이용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죠.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의료 서비스 이용이 되게 편한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. 이분이 보니까 옛날에 이제 아주 옛날 얘기를 하시죠. 20대 땡볕에서 농활을 활동하고 난 뒤에 햇볕 알러지가 생겼다. 그 당시에는 햇볕에 오랫동안 쏘인 다음에 생겼다라고 해도 무막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오랜 동안 지금 현재 50대 중반까지 진행하는 동안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이상하죠. 그리고 지연형 면역 반응 검사를 하셨대요. 이걸 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기능의학자를 만났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히스타민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먼저 공부하셔야 되고요. 제가 올려놨던 과거의 히스타민 영상 4편을 다 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지연형 면역 반응 검사에서 키위가 6이 나오고 밀가루, 토마토, 글루텐이 거의 2 포지티브가 나왔어요. 나머지는 거의 안 나왔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든데 어떻게 고칠 수 있냐? 일단은 지금 환자분이 얘기하는 증상은 급성기 면역 반응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지연형 면역 반응과는 솔직히 좀 무관한 문제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푸드 IG4 검사를 했는데 지금같이 키위라든지 밀가루가 글루텐이 나왔다.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포토 알러지가 진행됐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많은 설명이 어려운 문제가 따르게 되고요.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롱텀하게 내 면역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이 찾아졌으니까 이런 음식들을 좀 제한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고, 미국에 계시면은 아무래도 밀가루 음식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. 우리나라처럼 곡류를 먹는 것보다는 이제 밀가루를 내 가지고 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파게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최대한 밀가루를 제한하셔야 되고요.
안 드시는 쪽으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문제는 이제 이런 포토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자극을 줬을 때 그게 빛에 의한 자극이든지 물리적인 자극이든지 온도의 변화든지 그 뭐든지 간에 우리 몸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내가 적응하는 어떤 역치값이 있어요. 스레시홀드 값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햇볕에 노출되는 값은 이 정도고 한 대를 뭐 이렇게 온도가 변하거나 이래서 노출되는 값은 이 정도고 그리고 뭐 이렇게 피부에 긁거나 자극을 줬을 때 오는 값은 이 정도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내 역치값 자체보다 작은 자극에 대해서는 내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. 근데 역치값이 오버되는 자극을 줬을 때는 반응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폭로 상황에서 왜 나는 생기냐 그 얘기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역치값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. 되게 예민하게 이 역치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남들은 이 정도 반응에선 반응이 없었는데 나는 역치값이 떨어지니까 반응을 나타내겠죠.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렇게 이제 알러지 반응이나 여러 가지 반응들을 나타내는 게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작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. 예를 들어서 자기 몸에 여러 가지 자극을 들어오는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뭔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몸에서는 너 지금 현재 너한테 자극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어떤 시그널을 주겠죠.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. 이렇게 반응하는 증상들은 대부분 다 급성기 면역 반응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음식 항원 검사나 여러 가지 알러지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제법 많거든요. 저 같은 경우라면은 일단은 식단 관리가 기본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역치값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좀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성상신경절 차단술이라고 하는 자율신경계를 좀 세팅을 바꿔주는,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얘를 좀 낮춰주기 위한 치료를 좀 도와준다든지, 집에서는 이제 뭐 붕어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모관 운동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죠. 뭐 단순히 서면상으로 이게 상담을 통해서만 환자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. 어떻게 하면은 이분이 이제 지금 적어놓은 증상은 단순히 그것만 적어 놓으셨지만 실제로 환자를 상담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묻다 보면 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. 그럼 그런 것들까지 종합을 해서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어디가 지금 고장나 있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좀 더 과학적인 접근에 해당이 되겠죠. 이렇게 뭐 어떤 음식 조심하십시오. 뭐 또 이렇게 하십시오.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가끔 있다 보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렸어요. 광 알러지라고도 얘기하시고 또는 뭐 자외선 알러지 또는 햇볕 알러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개념으로 이해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.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.